최근 도쿄 경찰청의 한 회의실에서 전 일본이 충격에 빠뜨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 엘리트 여경들이 한국인 교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 경찰 조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교육 시스템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라며 비웃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팀워크, 철학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름, 도쿄의 무더운 7월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경찰청 특수훈련센터에는 일본 전역에서 선발된 30명의 엘리트 여경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28세, 모두 각 지역 경찰서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한 정예 요원들이었죠. 훈련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도쿄 본청 특수부 소속 다나카 사라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이라고? 우리보다 뭘 더 안다고. 옆에 있던 오사카 출신의 스즈키 에리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일본 경찰의 전통과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라는 거야? 그들 뒤에서 신임 여경 오카베, 리나와 야마다 메구미는 선배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번 교육은 시간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3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도현, 한국경찰청에서 15년간 현장과 교육을 담당해온 베테랑 교관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완벽한 일본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할 김도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모든 훈련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라가 벌떡 일어서며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훈련이 틀렸다고요? 일본 경찰의 우수성을 모르시는 건가요? 김도현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일본 경찰관 부상률 통계입니다. 총 부상 사고 중 무려 80%가 동료와의 협력 부족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격 전 제압 상황, 재난 대응에서 개별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에리코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가요? 김도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5년 전부터 팀워크 중심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 부상률이 52% 감소했고 범죄 검거율은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집단 범죄나 대규모 사고 대응에서는 기존 대비 40%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통계는 조작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 경찰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증명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한 달 후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현 교관은 30명의 여경들에게 새로운 훈련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강한 팀은 가장 뛰어난 구성원의 실력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구성원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사라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네요?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훈련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보시죠. 직접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첫날 훈련은 기존 일본 경찰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5km 달리기는 개인 기록 측정, 사격 훈련은 개인 점수 경쟁,
제압술은 1대1 대결 방식이었죠. 달리기에서 사라와 에리코가 선두권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리나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녀는 뒤처지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무도 멈춰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기록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사격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구미가 계속 표적을 놓치자 다른 동료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조언해주거나 격려하지 않았죠. 제압술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에리코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동안 뒤에서 또 다른 범인 역할의 동료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여경들은 내 차례가 아니니까라며 방관만 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도연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사라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k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19분 30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리나 씨가 다쳤을 때는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사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훈련이니까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동료가 위험에 빠졌는데 내 임무가 아니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압술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코 씨가 한 명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위험이 접근했는데 아무도 커버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리코가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훈련 시나리오에 없었잖아요. 범죄 현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나죠. 그때마다 내 역할이 아니야라고 말할 건가요? 그날 밤 여경들은 각자의 숙소에서 김도연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사라가 에리코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식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에리코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개인 능력을 키우는 게 기본 아니야? 팀워크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 하지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리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발목을 다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만약 실전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은 채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김도연은 전날 훈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작했습니다. 어제 5km 달리기에서 6분 30초의 기록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과 가장 늦은 사람 사이의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구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떨까요? 추격전에서 한 명이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따라와도 나머지가 추격하면 되죠.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 명이 뒤처지는 순간 전체 작전이 실패합니다. 범인이 뒤처진 동료를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 포위망에 구멍이 생겨 놓칠 수도 있죠. 강한 팀은 가장 약한 구성원의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리코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못하는 사람 때문에 전체가 발목 잡히라는 건가요?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팀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한국 경찰의 사례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찰에서는 전원 성공 없이는 어떤 훈련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다시 해야 합니다. 사라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못하는 한 명 때문에 29명이 고생한다는 거네요. 그게 공정한가요?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공정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팀의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실전에서 동료 한 명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날의 첫 번째 훈련은 방패 시위 진영 훈련이었습니다. 30명이 방패를 들고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50m를 전진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시도에서 좌측 끝에 3명이 속도를 맞추지 못해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중앙에 5명이 너무 앞서 나가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라와 에리코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걸려요?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맞나요? 김도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이 목적입니다. 빠르게 틀리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끝에 여경들이 신호를 놓쳤습니다. 김도현이 전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6번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 차이, 두 번째는 거리 감각, 세 번째는 신호 체계, 네 번째는 역할 혼란, 다섯 번째는 집중력 부족,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그는 칠판에 해결 방안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째, 속도는 가장 느린 사람에 맞춥니다. 둘째, 신호는 3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셋째,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합니다. 넷째, 중간 점검 지점을 3곳 설정합니다. 7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호 1. 준비. 모든 방패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신호 2. 전진. 30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대형 확인. 좋습니다. 계속. 신호 3. 가속. 마지막 20m를 완벽한 대형으로 통과했습니다. 성공. 처음으로 전체가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훈련장에 퍼졌습니다. 30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에 쾌감이었죠. 리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메구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함께 성공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하지만 사라와 에리코는 여전히 찜찜해했습니다. 사라가 김도연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교관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훈련이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김도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훈련하겠습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셋째 날, 드디어 범인 추적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을 6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골목길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훈련이었죠. 첫 번째 팀은 사라가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신하며 팀원들보다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먼저 잡고 올게. 너희는 뒤에서 지원해. 하지만 범인 역할의 교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사라를 제압했습니다. 팀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실패. 경찰관 1명 부상, 범인 도주. 두 번째 팀은 에리코가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실패를 본 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여전히 개인 플레이에 의존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하고 나는 저쪽으로 돌아갈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이 두 방향으로 도주 경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실패. 범인 도주. 김도현이 전체를 모아놓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팀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팀의 리더였던 중견 여경 타나카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범인이 너무 교활해서요?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각계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 1명을 잡기 위해 5명이 있는데 왜 1대1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김도현은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짜 범인 추적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둘째, 무전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합니다. 셋째, 도주로를 미리 차단합니다. 넷째, 1명이 직접 추격하는 동안 나머지는 보안 위치에서 대기합니다. 이제 네 번째 팀의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임 여경인 리나가 리더를 맡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교관님 말씀대로 해볼까요? 리나는 팀원들과 미리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유키 선배는 좌측 골목 차단, 미사키 선배는 우측 골목 차단,
아이 선배는 후방 지원, 저는 정면 추격할게요. 무전은 5초마다 한 번씩 상황 보고해주세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나, 범인 발견.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어. 확인. 유키 선배, 좌측 골목 대기 부탁해요. 좌측 골목 차단 완료. 미사키 선배, 우측도 준비됐나요? 우측 골목 차단 완료. 범인이 정면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경로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아이 선배, 후방 지원 요청. 지원 출동.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범인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성공. 범인 검거, 부상자 없음. 리나 팀이 성공하자 다른 팀들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번째, 6번째 팀은 리나 팀의 전략을 응용해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김도현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잡는 범인을 팀워크로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찰의 기본 철학입니다. 사라가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안전하긴 하네요. 에리코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전으로 소통하니까 상황 파악이 확실히 빨라지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더욱 복잡한 인질극 대응 작전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3층 건물에서 범인이 시민 2명을 인질로 잡고 농성하고 있다. 협상과 동시에 진압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에리코가 독단으로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내가 빨리 해결하고 올게. 하지만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 혼자 움직이다가 범인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인질이 다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실패. 인질 부상, 경찰관 위험. 김도현이 에리코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들어갔습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오래 끌면 인질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김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함이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인질극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소 5개 팀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는 칠판에 인질극 대응 매뉴얼을 그렸습니다. 첫째, 협상팀이 범인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둘째, 저격팀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도립팀이 안전한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팀이 인질 보호와 응급처치를 담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휘팀이 전체 상황을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5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협상팀 리더로 나선 것은 의외로 평소 말수가 적었던 사라였습니다. 범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확성기를 들고 건물 앞에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경찰청 사라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범인 역할의 교관이 응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사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억울하고 분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동안 저격팀은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고 도립팀은 안전한 진입로를 파악했습니다. 의료팀은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하고 지휘팀은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5분간의 대화 끝에 범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물론이에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요. 인질들을 풀어주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알겠어요. 인질들을 보내겠어요. 하지만 저와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약속드려요.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인질은 안전하게 구출되고 범인도 무사히 체포되었습니다. 김도현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특히 사라 씨의 협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개 팀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른 팀들이 든든하게 지켜줘서 자신 있게 협상할 수 있었어요. 에리코도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돌입했을 때보다 안전하고 확실하네요.
다섯째 날에는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재난 구조 작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서 시민 15명을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 구조대원의 안전도 동시에 보장해야 했죠. 김도현은 이번에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어떤 팀을 구성할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 모두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0명의 여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구조팀, 의료팀, 안전관리팀, 소통팀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메구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체격이 작아서 좁은 공간 구조에 적합할 것 같아요. 구조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어서 의료팀을 맡을게요. 에리코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서 소통팀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현장과 지휘부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겠습니다. 30분의 회의 끝에 완벽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구미를 포함한 소형 구조팀이 붕괴된 건물의 틈새로 들어가 생존자를 확인했습니다. 생존자 3명 발견. 의식 있음. 의료팀 대기 요청. 사라의 의료팀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상 정도 확인. 골절 의심 환자 1명, 찰과상 환자 2명. 에리코의 소통팀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했습니다. 지휘부. 1차 구조 완료. 의료팀 치료 중. 2차 구조 지역으로 이동 준비. 안전관리팀은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위험을 감시했습니다. 주의. 좌측 벽면 균열 확대. 우측으로 우회 요청. 확인. 우측으로 우회. 이런 식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한 결과 30분 안에 15명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27분 만에 작업을 완료했죠. 김도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경찰도 이 정도 속도로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말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묘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30명이 모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메구미도 감격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사라와 에리코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6째 날, 김도현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설계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관만 하겠습니다. 30명의 여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서 복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요? 테러, 인질,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같은 거요. 에리코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팀 구성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중간에 변동 상황도 만들어 보고요. 리나가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메구미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개인 점수가 아니라 팀 점수로요. 김도현은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교육을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한국식 철학을 체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설계한 훈련은 정말 복합적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동시에 인질극이 벌어지며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30명이 6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테러 진압팀, 인질 구조팀, 화재 대응팀, 시민 대피팀, 의료팀, 지휘팀을 구성했습니다. 작전 개시. 모든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팀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각 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테러범 3명 확인. 진압팀 신중 접근. 인질 7명, 2층 서편의 위치. 구조팀 우회 경로 확보. 가스 농도 위험 수준. 화재 대응팀 환기 작업 시급. 시민 200명 대피 진행 중. 대피팀 유도 계속. 그런데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질 구조팀의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순간 모든 팀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의료팀 1명 인질 구조팀 지원, 테러 진압팀 1명 화재 대응팀 지원, 시민 대피팀 2명 의료팀 지원. 완전히 유연한 대응이었습니다. 고정된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재편성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테러범 검거, 인질 구조, 화재 진압, 시민 대피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박수를 치며 나섰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 경찰보다도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라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도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사라가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국 교육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생각에 화가 났었어요. 에리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치안 수준이 우리랑 비교가 되나? 라고 생각했죠. 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뻔했어요. 메구미도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줄 몰랐어요. 김도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체험해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여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중견 여경 야마모토 아키코였습니다. 교관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팀워크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경제적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함께 힘을 합쳐야만 했죠. 그는 잠시 멈춰서 감정을 정리한 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공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영웅보다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키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팀워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말이죠. 7째 날 훈련의 막바지에서 김도현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경찰관들에게 교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모든 여경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화상회의로 한국 경찰청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한국 동료들과 공유해보세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대형 스크린에 한국경찰청 교육원의 강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20여 명의 한국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죠.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라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경찰청의 다나카 사라입니다. 한 달간 김도현 교관님께 팀워크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경찰관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에리코가 대답했습니다. 전원 성공 없이는 성공 없다는 철학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의 출발점이더라고요. 한국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원칙으로 훈련하는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리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왜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메구미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위험 상황을 체험해보니까 달라졌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팀으로 하면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 대화가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도 일본의 세심함과 정확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고, 일본 여경들도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아키코가 김도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런 교류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값진 줄 몰랐어요. 김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슷한 안전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드디어 종합평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도현이 30명의 여경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요? 모든 여경들이 일어서서 한국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도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언제 배우셨어요? 에리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몰래 연습했어요. 교관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리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한국 방문 연수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한국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 실습을 받고 싶거든요. 메구미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팀워크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김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키코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쓴 편지예요. 한 명씩 교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적었어요. 김도현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편지. 교관님, 처음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교관님의 교육 방식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강한 경찰관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슈퍼맨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팀플레이어라는 것을요. 한국의 철학을 배워서 저는 더 나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코의 편지. 한 달 전에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는 개인 능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동료를 믿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리나의 편지. 교관님, 저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실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약해서 동료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팀워크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완벽한 개인은 없지만 서로 보완하는 완벽한 팀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팀의 소중한 구성원이다라고요. 메구미의 편지. 신입이라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팀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작은 역할이라도 팀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 함께 가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김도현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30명의 여경들이 다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그 순간 김도현은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라가 고개를 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교관님이 저희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때 훈련장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쿄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인 나카무라 씨가 앞장서서 김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교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 여경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과를 보니 완전히 틀렸더군요. 나카무라 청장은 공식 문서 한 장을 김도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쿄 경찰청과 한국 경찰청 간의 정식 교류 협정서입니다. 앞으로 매년 상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도현 교관님을 저희 경찰청 명예교관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김도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성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그때 부청장이 나서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받은 30명의 여경들이 앞으로 전국 경찰서에 파견되어 팀워크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철학을 일본 전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라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에리코도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식 팀워크의 전도사가 되겠어요. 리나와 메구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했습니다. 나카무라 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과 일본이 치안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도현이 깊이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한국경찰청도 일본의 세심함과 정확성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아키코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국-일본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양국의 경찰관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나카무라 청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김도현 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환영할 거예요. 바로 그때 훈련장 한쪽에서 다른 나라 경찰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온 관찰단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 대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말레이시아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국의 협력은 필수죠.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국 대표도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태국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혁신적인 교육을 놓칠 수 없죠. 김도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한국의 작은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나카무라 청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아시아 치안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 주도하고 각국이 참여하는 형태로요.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사라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덕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에리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편견 때문에 이런 좋은 걸 놓칠 뻔했잖아요. 그때 리나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팀워크 철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 철학입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달았어요. 메구미도 감격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중시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공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도현이 30명의 여경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한국을 의심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결국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는 잠시 감정을 정리한 후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30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팀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본 경찰관이 아니라 아시아 치안 협력의 선구자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정말 기대됩니다. 30명의 여경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김도연 선생님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그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경찰 간부들, 다른 나라 관계자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직원들까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김도현 교관님과 한국경찰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우리 여경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과 일본의 개방성이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겠어요. 태국 대표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치안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과 일본이 있고요.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30명의 여경들은 김도연을 둘러싸고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사라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교관님, 저희 약속해요.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꼭 전파하겠어요. 에리코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모든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는 경찰관이 되겠어요. 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연수 때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할게요. 메구미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도 팀워크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게요.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 공통의 지혜예요. 국적과 문화를 떠나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김도연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30명의 여경들이 전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비행기 창문으로 일본을 내려다보며 김도연은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던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한국의 팀워크 철학에 완전히 감화되어 한국어까지 배우며 한국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치안 협력으로 확대된 것이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경찰청에 보고하던 김도연은 상급자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도연 교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경찰청장이 직접 김도연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제 한국의 치안 철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네. 김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 여경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네가 가르친 팀워크 정신 아닌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야. 몇 달 후 김도연에게 일본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라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사카 지역 경찰서에서 팀워크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도 저희처럼 의심스러워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모두 감격하고 있어요. 한국식 교육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리코의 편지. 교관님, 에리코예요. 저는 교토에서 근무 중인데 여기 동료들이 한국 연수를 신청했어요. 다들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제가 교관님께 배운 걸 열심히 전파하고 있어요. 리나의 편지. 선생님,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드디어 한국 방문이에요.
한국 경찰서에서 실습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돼요. 메구미의 편지. 교관님, 저희가 배운 팀워크 정신 덕분에 지난달 큰 화재 사고에서 시민 20명을 무사히 구조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한국의 철학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김도연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1회 아시아 치안 협력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무대에 올라서서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배운 일본 경찰관들입니다. 사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희는 한국 교육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더 우수한데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의 팀워크 철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에리코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배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철학은 이제 일본 경찰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고율은 40% 감소했고 시민 만족도는 60% 증가했습니다. 리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시아 전체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메구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아시아 함께 갑시다. 컨퍼런스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연이어 발언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장. 한국의 리더십 덕분에 아시아 치안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입니다. 말레이시아 대표.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도입한 후 우리나라의 국제 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전체가 더 안전해졌어요. 태국 대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연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시아 전체의 협력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함께하는 정신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며 함께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컨퍼런스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 그리고 다른 참가국 국기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시아 하나 되어 갑시다. 에리코가 이어받았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리나와 메구미가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아시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참관단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놀라워.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어. 미국에서 온 관계자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협력 모델은 처음 봐. 서로 경쟁하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거네. 컨퍼런스가 끝나고 김도연은 2년 전 그 훈련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코리어 마이너스 저펜 프렌드십 트레이닝 센터 안일 우정훈련센터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훈련장 안에는 30명의 일본 여경들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이곳에서 30명의 일본 여경이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배웠다. 그들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 조직을, 조직을 넘어 국가를, 국가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켰다. 진정한 국제 협력은 서로를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하는 것이다. 김도연은 그 문구를 읽으며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했던 사라의 모습, 우리 일본 경찰이 더 우수한데 라고 했던 에리코의 모습, 자신감 없어 하던 리나와 메구미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아시아 협력의 선구자가 된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김도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라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유럽 경찰 대표단이 일본에 와요. 저희가 배운 한국식 팀워크를 유럽에도 전파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에리코로부터도. 교관님, 미국 FBI에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철학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까지 전파될 것 같습니다. 리나로부터. 선생님, 아프리카에서도 교육 요청이 와요. 전 세계가 한국의 팀워크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해요. 메구미로부터. 교관님, 이제 한국이 세계 치안 교육의 중심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도현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여경들이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정적인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개인에서 시작되어 조직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으로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김도현은 훈련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는 문화, 우리 정신, 팀워크. 철학이 국경을 넘나들며 인류 공통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지만 결국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편견이 어떻게 이해로 바뀌며 경쟁이 어떻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함께 가려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서로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한국식 팀워크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 모델을 국제 치안 협력의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김도현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이제는 한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현재 일본 경찰청의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이 되어 한국과의 교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에리코는 도쿄의 코리어 마이너스 저펜 펄리스 ACAD미터와이를 설립하여 양국 경찰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나는 한국어 통역관 자격을 취득하여 한일 경찰 회의의 전담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구미는 한국 대학원에서 치안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의 팀워크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30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이 되면 그들은 도쿄의 그 훈련장에 모여서 김도현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0명이 모였습니다. 사라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변했죠? 김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에리코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도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을 믿었을 뿐이에요. 처음에 반발하고 의심할 때도 여러분이 결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를 바꾼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메구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경쟁보다 협력을, 배제보다 포용을 중시하잖아요. 화상 통화를 마치고 30명의 여경들은 훈련장 벽에 걸린 또 다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마이너스 한국 속담. 아키코가 그 문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희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때 한 명의 신입 여경이 훈련장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배속받은 22세의 다케다 유이였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식 팀워크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30명의 선배들이 환하게 웃으며 유이를 둘러쌌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직접 가르쳐 줄게. 하지만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무슨 준비요? 에리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경쟁 중심의 마인드,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 유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무서운 건가요? 리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야.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메구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야. 우리처럼 말이야. 유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30명의 선배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키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지. 사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다른 나라와 나누려고 하는 나라야.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에리코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을 때도 화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줬거든. 유이가 점점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어 배울 수 있을까요?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다 가르쳐 줄게. 한국어 배우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메구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만든 한일 경찰 교류 앱이야. 한국어 학습, 팀워크 교육, 문화 교류 등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유이가 신기하게 앱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아키코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한 거야. 이제 새로 오는 후배들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때 훈련장에 또 다른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경찰관 5명이었습니다. 김도연의 후배들이었죠. 한국 경찰관 중 리더인 박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김도연 선배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박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사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에리코가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은 정말 유명해요. 일본을 바꾼 30명의 여경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에 감동받았거든요. 리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메구미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거니까요.
그의 동료인 이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아키코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도 좋지만 두 나라의 우정에 기여했다는 게 더 의미 있어요. 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년에 서울에서 한일 우정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홍보대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30명의 여경들이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도 되나요? 이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에리코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가 한일 우정의 상징이 되다니. 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메구미가 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잖아.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메구미의 말에서 진정한 팀워크 정신이 느껴졌거든요. 박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김도연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팀이에요. 몇 시간의 즐거운 대화가 끝나고 한국 경찰관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요. 이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시아 전체의 미래도 희망적이에요. 30명의 일본 여경들이 한국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에서 또 만나요. 한일 우정 페스티벌 꼭 성공시켜요.